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중간선거가 시작이 됐고 시장은 현재 내일 밤 10시 반에 발표하는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만 보면 안도랠리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횡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잡기가 애매한 시점 같아요. 선거와 CPI 결과에 따라 흐름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FMC 보고 주 포지션을 숏으로 잡았고 한 3분의 2 정도는 분할로 익전했지만 나머지 물량이 스탑에 걸려서 거의 다 현금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성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거 보고 투자하시면 되고 제가 기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발표하는 CPI랑 중간선거 간략하게 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투자 기준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CPI부터 볼게요. 현재 시장에 12월 FMC에서 0.75% 인상이 아닌 0.5%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 폭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증명이 되려면 역시나 CPI 결과가 중요해요. 이번 CPI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CPI 결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CPI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 비용이 지난달에 이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듯한 데이터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렌트 비용이 둔화와 하락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대장주인 카바나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CPI에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월에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모든 원자재가 상승했어요. 이러한 점이 CPI가 크게 꺾이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점이 클리블랜드 CPI 예측치인데 올해만 보면 클리블랜드가 월가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요. 이번 CPI를 8.1%로 예측하고 있고 코어 CPI는 6.6%를 예상하며 월가보다 0.1%씩 높습니다. 지금까지 19개월 동안 클리블랜드 CPI 예측치 중에서 16번이 월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코어 CPI는 15번을 상회했습니다. 클리블랜드만 보면 이번에도 월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만약 CPI 결과가 7%대가 나오거나 코어 CPI가 예측치보다 많이 낮을 경우 증시에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간선거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공화당의 승리가 반영되고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만일 이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 상승분을 토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 중간선거 기대감으로만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려면 CPI 결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중간선거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돼요. 통계로 봐도 1950년 이후에 중간선거가 있었던 18번 동안 선거 이후에 1년간 주가가 모두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 상승률은 14.7% 정도고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연말 상승 랠리,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산타 랠리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연준의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이고요. 인플레이션 문제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서 맹목적으로 상승을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적어도 CPI 데이터 확인 후에 기술적으로 같이 보면서 포지셔닝 하는 것 권장드립니다. 이제 대응 관점에서 증시 차트 분석 진행할게요. 오늘은 나스닥이나 S&P 500이 아닌 다우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월 반등에서 나스닥이나 S&P 500이 아닌 다우존스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가치주가 낙폭과대 빅테크보다 더 강세였다는 건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가 없었어요. 실제로 테크 계열에서 성장 동력이 쉽고 높은 고용 비용과 고금리 등과 같은 역성장 가이던스가 다수 발표가 됐어요. 이러한 테크주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인해서 가치주 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볼 수 있고 다우지수의 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가치주 주도 현상이 이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연준이 피봇에 대한 신호를 조금이라도 주기 시작하면 다시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의 장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우지수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다우존스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명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어진 이러한 중기 하락 채널 상단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3대 지수 키 맞추기로 인해 나스닥이나 S&P 500도 큰 상승이 동반될 거예요. 반대로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하락 추세 진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말씀드린 애플 삼각수렴도 다우 흐름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돌파 확률이
현실적으로 30% 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CPI 결과 보고 포지셔닝할 계획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향성에 맞는 투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빅스 지수가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빅스 지수의 상승 추세 전환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하방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것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 탄력 지수도 현재 중립을 넘어 탄력 수준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곧 큰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 긴장 늦추지 말고 집중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